어, 오늘은 생전 개발의 전문 과목과 실습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심전 개발의 공부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과학 문명의 이 발달을 따라서 사람의 욕심이 날로 치성하므로 그렇죠? 오늘날 세상에는 이제 사람에는 이 욕심이 있는데 이, 이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 그 문명의 이기가 자꾸 욕심을 자극시켜서 그 욕심이 날로 날로 치성하게 된다. 예. 심전 개발의 공부가 아니면 그 욕심을 항복받을 수 없고 그랬거든요. 욕심을 항복받지 못하면 세상의 평화는 없을 어려울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심전 개발이라는 것은 마음 바탕을 개발은 일깨워주는 건데, 일깨워서 열어주는 건데, 이거를 단련한다고, 대종사님께서. 마음 바탕을 단련한다. 이게 어떻게 단련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하고, 우선 이 마음 바탕을 단련하는 공부가 아니면 이 욕심을 항복받을 수가 없다. 욕심을 항복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는다. 오늘날에 보면 세계 지금 전쟁도 뭐 두 군데에서나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우리 남북 간의 관계도 참 이렇게 70년, 70 몇 년이요. 한 80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경색돼 있고 여야나 이게 서로 평화를 보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물질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그 물질을 개발하고 경제를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형상이 있는 것을 개발하는데 온통 정신을 쓴다 이거죠. 그래야 우리가 많은 물질을 얻어서 풍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는 동안에 자기의 마음 바탕, 심전, 성품 이거를 방치해 뒀다 이거. 그러니까 내비두고 그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묵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전을 개발해서 이제 묵어 있는 심전을 이게 말하면 다시 이제 가꾸어서 있으래. 가꾸고 단련해서 하지 않으면 평화는 오지 어렵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유엔도 생기고 뭣도 생기고 뭐 다 생겼는데 효력을 보지를 못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가 인심이 심정개발로 돌아오게 되리라. 왜냐하면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도 안 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일로 돌아온다. 오늘날의 기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별별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무슨 대단에서는 막 기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해갖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왜 안 되느냐 하면 그 문제가 이 마음을 묵혀둔 데서부터 시작했는데 그 근본은 다스리지 않고 그 바깥으로 나타난 것만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게 되질 않는단 말이죠. 뭐 아무리 뭐 우리나라에서 막 이 에너지를 아껴 쓰고 하더라도 중국하고 미국이 그냥 아이 우리 그럼 못하겠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쓰는 사회에서 그렇게 되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심정 개발을 원하게 될 것이요. 심정 개발을 원할 때에는 그 전문가인 이 참다운 종교를 찾게 될 것이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수행이 원숙하면 한없는 전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심정 개발의 모범적 농부가 되어버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회상에서는 심전 개발의 전문 과목으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물질은 개발이라고 그래요. 개발은 뭐냐면 이것을 그 개척해서 유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변화를 줘서 유용하게 만드는 걸 개발이라고 하는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일깨워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것이다.
심전개발의 전문 과목으로 수학연구, 취사의 세 가지 과목을 정했고 그것을 실습하기 위해서 일상수행요법을 막 여러 가지를 해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마음 바탕을 달리하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심전을 발견해야 된다. 우리 마음 바탕을 발견해야 한다. 이걸 견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양성, 설성한 것을 개발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전에 보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근본. 심전이라는 건 마음을 일으키는 근본을 말해요. 우리 심전에서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 심지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일어나는 그거 하는데 이 자리를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바탕은 원래 분별부착이 없다 그랬거든요. 원래 분별부착이 없는데 거기에서 선한 마음도 나고 악한 마음도 나고. 그러니까 성품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게 아니라 원래 선악이 없는데 선한 마음도 나고 악한 마음도 나고 이게 바라는 것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곡식도 나오고 그다음에 잡초도 나오는 것과 같다고 해서 심전이란 말이 있게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묵은 밭을 개척하는 걸 우리가 심전 개발이라는 말이 있게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가난하게 살았대요. 옛날엔 다 뭐 부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오늘날 사는 에 비하면 전부 가난하게 살았는데 국토를 개발하고 경제를 개발하고 물질을 개발하면 이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인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개발, 이 형상이 있는 것을 개발하는데 온 마음을 쓰다가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우리 마음을 방치해뒀기 때문에 이 묵어 있다. 이렇게. 학생들도 뭐 학교도 안 가고 뭐 이렇게 뭐 줌으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밭이 완전히 묵어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원불 교도뿐만 아니라 세상 회원들은 묵어 있는 나의 마음밭을 개발하라. 이게 최대 과제라 이거죠. 과제인데 그래서 그랬는데 이 대종사님께서는 심전 개발의 공부 이렇게 심전 개발의 공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개발. 그랬는데 우리 저 대산 종사님께서는 심전 개발의 훈련이라고 했어요. 훈련. 심전 개발을 공부를 넘어서 단련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한다. 이게 인류의 최대 과제다. 그다음에 심전 개발의 운동이라는 것은 그것을 사회화시켜서 세상으로 확산시키자 하는 게 심전 개발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현대인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생활을 하고 있다. 직업을 갖고 있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심전 개발의 훈련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느냐 그 핵심이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대종사님께서 아주 짧은 한마디로 말했어요. 챙기는 마음의 실현 이렇게 했어요. 챙기는 마음의 실현. 응. 그것이 우리 심정개발 훈련의 핵심이다. 예, 우리가 말합니다. 대종사님이 우리가 11과목의 훈련법도 있는데 상시훈련법이란 걸 만들었어요. 상시훈련법 12조목이 있잖아요. 12목이 있는데 그게 상시훈련법에서 상시응용주의상 1번이 뭐예요? 응? 응용하는데 어, 주의할 거예요. 근데 전부 주의라는 게 없어요. 주의. 주의가 뭐냐? 주의라는 건 뭘까요? 주의라는 보통은 이제 조심해서 보는 걸 주의라 그래요. 조심해서. 근데 해종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잊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마음, 이렇게. 하자고 한 것과 안 하자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마음을 주의라고 했단 말이에요. 12개의 주의가 붙은 거예요. 뭐, 왜 이렇게 12개 주의를 붙였냐? 그 주의라는 것이 뭐예요? 그 12개의 상시훈련법의 핵심이라 이거죠. 그래서 주의라는 건 뭐냐면 챙기는 마음이에요. 챙기는 마음. 부처님께서도 올 팔정도를 내서 이게 깨치고 팔정도를 내놓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정념이라는 게 있어요. 정념. 그렇죠? 정념 있고 정견이 있고 그다음에 정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어? 정정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정념이란 무엇이냐? 내가 이제 생각할 때 염자가 무슨 생각념이라고 돼 있어요. 생각념. 생각사 생각념. 염하고 사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뭐 어떻게 다르냐? 이 구별이 안 됐어요. 오랫동안. 우리 염불을 하잖아요. 염불. 그 염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랬는데 지금 미국에서 뭐가 유행하냐면 마인드풀리스라는 게 유행해요. 마인드풀리스. 마인드풀리스라고 유행했는데 보니까 불경에 염을 마인드풀리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염이라는 건 우리 마인드풀리스, 우리 유념을 마인드풀리스라고 했거든요. 이 대중 있게 무엇을 보는 것을 유념이라고 했어요. 챙기는 마음과 대중 있게 사물을 관찰하는 것을 염이라고 한다. 부처님은 일곱 가지의 공부를 어떻게 추진하냐? 염으로서 추진한다. 정념. 이거 어떻게 염하냐?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마음에 새긴단 말이죠. 본문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걸 염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우리 불경에 딱 나와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새겨서 마음에 새긴단 말이에요. 깊이 해서 간직해, 기억해갖고 그걸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것을 정념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불교가 2500년을 지나면서 특히 이제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부터 이게 중국으로 넘어왔거든요. 중국으로 본류가 넘어왔는데 이 반야공 사상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야공. 반야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진공묘의를 그 공부 핵심으로 잡았는데 그러는 동안에 이 초기 불교에서 하던 이 염 공부를 좀 등한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나선을 하고 그냥 묵조선을 하고 선 공부에만 치중을 해갖고 그다음에 마음을 챙기는 곳이 부처님이 해놨는데도 그건 좀 이 팔정도나 그중에 염 공부는 염불만 했지 챙기는 마음을 별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게 됐다. 그런데 오늘날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 생각하는데 이 현대 문명 사회를 살면서 자기가 운전을 할 때 이게 정념을 안 가지고 운전하면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 이게 나도 그래요. 이게 신호등이 있는데 우리 집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 조금 안 챙기다 딱 지나가면 벌금 딱지가 딱 올라오는데 학교 앞이라든 13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통 때 4만 원 나오는데 유치원 앞에서 잘못하면 13만 원이 나와요. 멍청이 그래요. 근데 아차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 언제가 이렇게 사고를 내냐 하면 어디 가다가 이제 빨간불이 들었는데 그냥 딱 그냥 멈춰야 되는데 딱 지나갈 때가 있어. 그러면 반드시 한 달 내에 또 딱지가 날라. 그거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또 그게 습관이 돼갖고 이거는 하다 보면 그냥 잘 지키다가도 어떤 때 한번 조금 방심하는 사이에 그냥 빨간불이 딱 지나갈 수가 있어. 거기는 괜찮아요. 근데 반드시 그 다음에 어디가 딱 걸려갖고 교통정한테 딱지가 딱 나. 요게 아주 법칙으로 돼 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물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래, 열심히 한다는데 그래. 이게 챙기는 마음을 조금만 늦췄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게 사실적 도덕의 훈련. 진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나는 이제 대학원 때부터 이제 일어나는데 그냥 나도 일어나기 싫고 한데 삼동원 가서 있으면 그냥 뻘떡뻘떡 일어나. 나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근데 서울 올라오면 막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그래. 내가 삼동원도 잘 일어났는데 여기 와서 이거를 안 일어난 내가 신의를 잃는 것이다. 안 보이지만 신의를 잃는 것이다. 그래갖고 내가 신의를 지켜야지 해갖고 막 죽더라도 힘들었는데 막 죽어도 일어나게 그래갖고 이렇게
잘 일어나. 이게 마음을 챙겼다 이거죠. 참 챙겼다. 그러면 뭐 챙기는 게 어려워요. 아들이 어떻게 해요? 말썽을 부리면 요새는 뭐를 챙겨요? 야단 안 치고 좀을 뭘안 하기 챙기죠. 많이 챙기죠. 그런데 아들이 뭐 잘못하면 말은 안 하고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속으로 제가 뭐냐 꿍얼거려야 하고 속으로는 꿍얼거리죠. 좀 그거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챙기면 절대 안 없어져요. 우리가 억울하고 원망할 일을 당할 때 마음속에서 티끌만큼도 원망이 안 일어나는 거. 이게 진공이에요. 진공. 응? 그래서 우리가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를 들었냐? 상시응용주의상을 줬단 말이에요. 상시응용주의상. 상시응용주의상이 동정으로 둘러놨네. 동정. 1, 2, 3, 4, 5, 6이 동정. 동할 때 챙기는 마음. 정할 때 챙기는 마음. 이게 동할 때 챙기는 마음 뭘까요? 몇 조? 응, 또, 응, 응. 1조, 2조, 6조가 아니라 2조, 1조, 6조인 거예요. 순서가 2조를 먼저 챙기는 거예요. 2조를 응용하기 전에 응용서를 미리 준비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모든 일을 할 때는 미리 한번 대국 관찰, 대국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다 관찰해 갖고 거기에 맞게 마음가짐도 갖고 준비도 하고 이러면 실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은 그렇게 하면 지혜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 하고 끝난 다음에 하자는 주목과 말자는 실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판성을 하고 여기는 어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게 바뀔 리는 없어요. 미리 연구하고 예습하고 학습하고 복습하고 이렇게 돼. 이 예습 학습 복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정말 대종사님 만드는 세상의 회사에도 그거 안 하고 회사 되는데 저기 변호사 할 때는 미리 있으면 미리 연마하고 어? 그때 가서 참 나가서 이렇게 변론 잘하고 갔다 와서 판단하고 해야 하는 그거 안 했다가는 큰일 나죠. 미리 참 어떻게 할까 준비 연습했다가 현재 가서는 또 저리 있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끝나고서 뭐가 잘못된 판단 2조, 1조, 6조란 말이에요. 이게 세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조, 1조, 6조라면 모든 것이 이게 잘 성공이 된다. 그래서 저기 다론이는 응용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고 취사 잘하고 반성하고 그게 해야 하네. 아니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할겠네. 아니 우리 저기 우리 사관학교 교관님은 처음에 모든 일 있으면 다 미리 연마하고 그때 그냥 열심히 잘하고 뒤에 가서 반성하고 어때 그거 안 해? 아, 이거 봐. 어떻게 된다냐. 이걸 안 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하냐면 그거는 학교 다닐 때 예습 안 한 사람은요, 그 안에 예습 안 해. 학습 시간에 딴 생각하는 사람은 이 온전 생각 안 해. 갔다 와서 복습 안 하는 사람 이것도. 이건 완전히 예습하고 학습에 집중하고 복습한 사람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 아,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운동문화원에서 조동성 교수라는 분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과 교수 랜딩에 인천대학교 뭐 총장으로 갔는데 아 경영이란 무엇이냐 경영이란 무엇이냐 미리 연막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요 세상을 이렇게 봐갖고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안 중요한지를 미리 연마해서 딱 중요한 거 먼저 하고 나중에 게 안 중요한 걸 나중에 딱 마지막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한다. 요게 경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경영 원리는 다 그 속에 들어있다. 프렌드, 씨라 미리 생각하고 잘하고 복습한다. 아니 뭐 그거는 우리 대종사님은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 그래 뭐, 이제 이렇게 와, 이 대종사님이 경영인이네? 그래, 경영. 최고 경영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뭐 볼따는데 뭐 서울대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2조, 1조, 6조를 생활화해야 돼. 모든 일의 생활화. 이걸 계획생활 일과라고. 모든 일이 계획생활 일과는 모든 일을 할 때 2조, 1조, 6조.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딱 하네. 크게도 봐도 2조, 1조, 6조고 작게 봐도 2조, 1조, 6조. 이거를 갖고
자기 삶을 이끌어요. 영준이는 2조 어떻게 미리 연마하고 어떻게 해요? 아이 그거 말고 크게 큰 스케일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럼 미리 어떻게 해야 갈지를 이제 연마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실제 가서 열심히 하고 그다음 모든 일을 2조 1주일도 돌아가는 거지. 삼성은 그걸 안 해요? 다 하지. 다 그거지. 뭐땅 벗어난 게 없대. 이거를 전 인류에게 훈련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야 전 인류가 행복하게 사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요. 이거를 동시사막이라고 해요. 동시사막. 2조, 1조, 6조. 내가 한 번은 우리가 이제 훈련을 들어가면 총부로 들어가요. 총부. 그때 처음에는 상주선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뭐가 있냐면 옛날 대종사님 때 원로들이 굉장히 많아. 처음 갈 때는 대종사님 엄청 많았어요. 대종사님 전부 줄 들어갔어요. 지금 다 들어가시고 대종사님 만난 분은 볼 수가 없대. 턱 노대해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 정산종사님도 드물어. 대산종사님 좀 많고요. 그랬더니 이제 상산법사님이라고. 응? 상산 대원정사가 되죠. 대원정. 우리 원남교당 있을 때 우리가 거기 우리 청년회 다닌 경우에 있다니까. 청년회는 아무 그분이 꼭 한 2년간을 설법을 하셨어. 청년회 때. 우리 그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 방에 들어갔대. 10명이. 그래서 한 분이 아, 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물었단 말이야.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하죠? 그랬더니, 아, 그야 2조 1조 6조지. 그래. 아, 2조 1조 6조지. 그래. 그래, 우리가 2조 1조 6조를 아주 입에 달고 살아야 돼. 예. 우리, 저기, 은혜도 그 좋아하죠. 2조 1조. 그거를 예비교무들은 달고 살아야 돼. 2조 1조 6조. 막 거기 탁탁 나와야 돼. 그 공부하는 것이. 그래야 이 계획적인 생각을 막 정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참, 이 이게 프렌드 C로 해가 작아야 돼. 이 큰 스케일로 해도 할 수 있어. 크게 자기 일등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일대 대종사님은 처음에 부지런히 공부해서 제도 사업하다가 마지막에는 미래생을 준비하 2조 1조 6조로 가고 예비금 이때는 지금 준비 기간 준비 그다음에 진짜 하다가 마지막에 계속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저도 나이가 70이 넘었으면 준비 기간에 들어갔는데, 아, 이게 하려는 게 일이 안 돼갖고, 어? 일이 안 돼갖고 준비 기간이 늦었어요. 안 그래요. 40이 넘으면 죽으라고 준비를 했는데, 내가 70이 넘었는데 아직 하도 일이 많아 준비할 수가 없어. 막 논문들, 요새 논문들 읽어야 되냐. 옛날에 논문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요새는 막 논문을 좀 하루 종일 읽으면 막 혈압이 오르고 난리가 나. 내 급해갖고 막 논문을 막 영어 논문을 막 집중해서 읽었더니 어머 혈압이 올라서 안 되겠어. 아이고 아니 안 된다. GPT 보고 번역해라. 해갖고 그걸 읽으니까 별로 혈압은 덜 오르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이 준비가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신사님하고 나는 70이 넘었는데 뭐 죽을 준비는 안 하고 지금도 저기든 뭐 일할 생각만 안 해. 나하고 똑같아요. 40이 넘으면 죽을 준비를 하라 했는데 나는 조금은 해요. 그래서 나는 뭐 죽을 때 아니 어떻게 하냐? 어? 죽는 순간에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태어나게 죽는 거야. 그래야 근데 막상 닥치면 안 그렇거든요. 뭐 기억이 나. 그래서 이제 그 연습을 좀 하시라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였죠? 3조, 4조, 5조. 이거는 정할 때 공부랍니다. 정할 때 공부. 3조가 뭐예요? 3조. 응? 노는 시간이 꼬우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시간이 있으면 경전과 법규를 연습하라. 경전이랑 꼭 엄불 경전은 되지만 다른 경전도 되고 그거를 연습하라. 이게 연마하라가 아니라 연습하라고 돼 있어요. 연습하라는 거는 아는 걸 또 공부하란 말이에요. 아는 거 다 아는 거 또 공부하라. 이게 자꾸 이렇게 단련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5조는 뭐예요? 아니 4조는 의두연 이제 경전연마 끝나서 의두연마 하란 말이죠. 의두연마란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 만물에 대해서 대소의 이치를 연구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상에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해야 되냐? 화두연마를 해요. 화두. 의두성리를 연마해야 돼요. 그건 해야 안 해. 거기 대학원 때는 의두연마할 때 무슨 주로 어떤 걸 주제로 삼?
주제 없어. 아무거나 해. 근데 뭘 갖고, 응? 일 갖고, 그 시간에 뭐 5분 동안 일 갖고 안 되고, 그거는 맨중에 낮에 하고, 저녁에 하고, 하도요. 하도 연말하는 거는 그게 뭐,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대요. 변상공론 뭐, 몇 년 해봐도 그게 없고, 안 돼. 그런데 이거를 계속 하는 거야. 10년, 20년 계속 하면 이게 어쩐지 모르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어쩐지 모르게.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두 연말을 원원에는 의두성리 연마해야 해. 아, 조금씩 해야죠. 그거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중왕 됐지. 아니, 이 의대성을 좀 아니, 대학원생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원불 공부한 사람이 그냥 참 이 의대성 넣고 법이 나오지. 계속 일만 연구하면요. 더 조계성에 보면 이 원불교는 다 타판이라 그래. 이판 아니고 타판이라고 하니까 의대성리를 연구하는데 뭐를 연구하냐. 우리 대산정사님께서 6조목을 해놨어요. 어? 대적공투 6조목을 했잖아요. 그게 아주 참 번역됐어요. 부처님 두 개, 조사 하나. 대종사님, 정사님, 그죠? 대단한 이렇게 6개를 딱 해갖고 딱 순서대로 딱 해놨기 때문에 1번, 2번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거를 습관을 들여야 돼.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예,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진사님은 하도 연마해야 돼. 아침에 오는 방송 그 5시부터 거기에 하고 의디 엄마가 잠깐 있어요. 어, 그러면 틀으면 그 말이 나와요? 그렇죠. 꼭 매일 나와요. 매일 매일 어, 한 2, 3분 잠깐 어, 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연마. 그렇죠. 의디 엄마 제목만 이렇게 아, 예. 그런데 이거를 챙겨야 돼. 챙겨서 매일같이 하게 되면 뭐가 되냐. 사람이 자선만 하게 되면 공적에 빠지게 돼. 공적. 아무 생각은 없어. 근데 공적에 빠지게 돼서 어떤 사물을 맡기면 어두워져요. 내가 뭐 자선이 취미가 있어 막 했더니 뭐 사물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뭐 이거 이상해. 그랬더니 이 놨더니 수양은 안 되는데 사물은 밝고. 제가 그래서 옛날에 과학원 다닐 때 우리 대단원사님 자꾸 자선 많이 하라고 막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제 기숙사에 2명이 자는데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빨갛거리면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아침 되면 이제 뭐 베개 같은 거 하나 들고 옥상에 올라가. 거기서 이제 자선을 하고 왔더니 어느새 소문이 나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 이 가군에 도사가 하나 있다고 자꾸 그래요. 맨날 새벽 되면 옥상 올라가서 거기서 자선하니까 또 도사가 있다. 도사가 있대요. 그때는 내 계문도 지켜야지. 30계문 있잖아요. 다육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기는 절대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식사 시간이 되면 나만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가스가 나면 2배를 먹거든. 그래갖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던에 그네로 엄청 자던을 많이 했어. 근데 이상하게 이게 연구를 하려면 뭐가 이게 이게 어두워져. 그렇지 않아? 연구만 하면 막 밝아도 막 영지가 밝고 막 촥촥 보이는데 이게 어두워진 거예요. 수양은 된 것 같아. 기분은 좋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이게 잘못됐고 그때 이 여름방학 때 대단장학 때 갔더니 처음에는 그냥 두더니 마지막에 내가 이제 서울 올라고 딱 출발하는 애 딱 보더니 이 공인은 좌선하지 말고 그래. 근데 조건을 딱 박사학위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평생 안 해보면 곤란하잖아요. 박사학위 끝낼까지 자선하지 말고 요거만 하는 거예요. 어유 그래요. 대단 종사님 말하면 어떻게 안 해. 그래서 이제 안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꾸 생각이 나서 그 박사학위 끝났는데도 계속 안 했어. 10년간 하려면 뭐 자선하지 말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부터 이제 천천히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좌선을 잘할까? 사리 연금 이렇게 틀린 것 같고, 이렇게도 틀린 거고, 이렇게 틀린 것 같고, 아무리 10년, 20년 생각해도 다 틀린 것 같아. 응? 못 틀린 것 같아. 계속 연마하다 보니까 막, 이제는 이제 50년이 지났는데, 이때서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연마를 한 거예요. 연마를. 이렇게 한가, 저렇게 한가, 이렇게 한데, 그런데 이제 자선을 하면 지금 어때요? 연구가 더 잘, 그게 맞죠. 지금 많이는 안 해도 자선을 하면 피로가 풀리 연구가 잘, 요게 맞는 것이지
자선을 하면 수양은 되는데 연구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알았죠? 예? 알았죠. 그러니까 저기 대학원 이런 데 잘 가르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뭐냐면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연불자선하기를 취할 것이요. 요거를 꼭 실천해야 된다. 요걸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디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는 매일 저녁에 연불하고 아침에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목적은 이 아침 저녁 연불자선 하는 거를 사유하자. 이게 세상운동. 어떻게 아침 일어나 자선해야 하네. 할 때도 있고. 아, 이러면 안 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래. 기분 나면 밥 안 먹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정신의 의식주거든. 그러니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시간은 좀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필수적으로 매일 해야 돼. 매일 해야. 그래야 단련이 되는 거야. 그래야 해산 운동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약속할까 안 할까?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죠. 이제 지난번에도 나하고 약속한 게 뭐 안 되는 안 되는 하는 뭐 괜찮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요거 해보면 그게 뭐가 좋아질까요? 아침에 자선을 하면 무슨 일이 좋아질까? 아침에 자선하면 무슨 일이 좋아질까? 한번 생각해봐요. 변호사가 아침에 자선하면 무슨 일이 좋아질까? 결론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 그 사리 연구를 해야지. 별로 재판에 졌을 때 부동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졌을 때 마음이 동하면 그 다음에 안 돼. 그럼 마음이 얼마나 그래. 쳤을 때 딱 부동하면 그다음부터 이게 이 생각을 해갖고 차게 돼요. 변론을 잘하는 거는 잘 써야지. 다리 연구를 해야지 잘 쓰지. 자선해갖고 잘 쓰면 변론하기 전에 자선 한 시간씩 하고 말이지. 이게 뭐 생각이 안 나. 이게 뭐를 해. 이걸 저걸 수양은 돼갖고 하는데 뭐 이제 뭐 판사가 뭐라 하더라도 마음이 부동해. 그 지켜야 되는데 그냥 막 그러든 말든지 나는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이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변론은 이제 수양을 잘해야 되고 취사를 잘해야 되는데 아침에 한 거는 뭐가 돼요? 동했을 때도 안 동한다. 그게 안 동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를 챙기느냐. 하루에 하다 보면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해요. 근데 아주 유명한 저기 이 변호사들은 많이 이기는데 그래도 쳐. 저기는 있어. 응? 지기는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또 내가 변호사를 보니까 우리 옛날에 그 유명한 우리 변호사인데 졌을 때 끄떡도 안 해. 그러고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럼 탁 사람을 안심시켜. 자기도 안동하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그 자기 이제 의뢰자를 안심을 딱 시키더라니까. 그러니까 졌을 때 탁 부동하고 안심시켜야 돼. 내가 막 이거 져서 어떡하지 미안한데 이런 생각 절대 안 해. 질 수도 있고 이길지도 있는데 내가 나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한테 어떻게 벌면 이렇게 하지 말고 탁 부동하고 이렇게 지기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안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거는 자선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몇 퍼센트 잘 될까? 10%는 늙었지. 10% 는가 하면 이제 10%쯤 늙은가 하면 여기다 뭐 초콜릿 같은 거 하나 애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향시응용주의상이 중요한데 교당내 양식주의상 그렇게 중요해요. 교당내 양식주의상 이거는 이 교무가 바깥 나가면요 교당내 양식주의상을 먼저 가르쳐. 뭐냐? 뭐를 먼저 가르치냐? 오조를 먼저 가르쳐. 오조. 오조가 뭐? 고기 탁 남아야지 뭐 오조가 뭐이 생각이 안 나. 그거는 오조. 어, 일을 미리 정해놓고 아 이게 전문 공부는 저기 선언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 매자가 붙었죠. 매 옛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정해. 그날은 교당에 가서 공부하는데 전념하기만 할 것이요. 이렇게 돼야죠. 전문 공부는 어디 땅 그러면 이걸 봐야 된다니까 갑자기 막 해봐라. 그러면 쫙 이거 외워야 된단 말이야. 외우고 누가 물으면 앞에서 막쭉 나와 이게 설득이 되지. 말이 떠듬떠듬 이렇게 하면 누가 물어봤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12가지 그냥 딸딸 외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매 옛날에는 이게 매 아니 이건 그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고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해놓고 그죠? 처결해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념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주의할 것이가 들었잖아요. 공부만 전념 딴 데 가지 말라 이거야. 공부만 주의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공부만 주의하려면 이 법회에 와서는 법회가 끝나고도 그 다음에 그 소득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있다 가는 것이 이게 공부에 전념하는 것이 끝나자마자 막 어디 다 가는 건 공부에 전념하는 게 아니야. 마음에 지금 빨리 끝나고 저기 가야지. 이게 공부에 이 전념하는 게 아니라니까. 좀 여유 있게 와서 생각하면서 그날 배운 거를 학기기도 하고 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주의하는 거지. 법회 끝나자마자 도망가는 사람. 뭐 빨리 하다가 말고 그냥 놓고 왔어. 그럼 막 빨리 가서 그거 해야지. 많아요. 집안일 하다 놓고 왔다가 빨리 가. 그러면 우리 진사님도 주로 막 법회 끝나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좀 앉아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처음 본 사람이 달래기도 하고 막 교화도 좀 하고 이렇게 가셔야지 그냥 끝나자면 나 뭐 회의 또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게요? 어? 그래야 한 거예요. 이 순간이죠. 미리 정해라면 일로 미루고 절로 미루고 해도 시간을 바꿔라 이거잖아요. 아, 그래 진타님은 공격하려면 공격할 게 없어. 완벽해 갖고 이제 이런 걸로 공격. 어디 뭐야? 영준이는 지각을 잘해. 미리 연매하고 여기 딱 제 시간에 와야 되는데 꼭 지각을 잘하면 뭐 하는 거 바쁘. 그러니까 미리 탁 처리하고 딱 와야 돼. 이제 앞으로는 올 때 지각을 안 넣는다. 어때? 예? 알았어요. 또 끝나고 금방 안 가고 조금 여기서 이따 간다. 어? 예. 그렇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 고 이름이 뭐더라? 고현석? 어? 거기다 한번 해볼까나. 이거 하면요 강의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매 옛날에는 이 매라는 게 뭐냐? 매 옛날에는 모든 일 미리 처리해 놓고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딴 건 말이에요. 공부에만 그럼 뭐냐면 옛날은 어떤 날이에요? 기다려지는 날. 기다려지는 날이 돼. 예외가 기다려지는 날로 만들어요. 그렇죠? 교도들한테는 뭐가 교화가 최고냐? 예외가 기다려지는 날로 만들어요. 일이 바쁜데 그냥 억지로 의무적으로 가면 안 되고 기다려지는 날로 만들어요. 이게 교화의 일본. 러시아 가서 러시아 사람들이 얘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이렇게 하고 그 전날에는 막 자기 자꾸 빨리 왜 날이 안 되나? 자기 막 꼴딱꼴딱 깨고 3시에 깨고 4시에 깨고 이렇게 그 교회 가고 싶어. 그게 사실이 내가 옛날에 우리 이제 시골 학교 다녔잖아요. 시골에서는요 김밥이란 걸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김밥이 맛있을 수가 없어. 근데 소풍 갈 때만 꼭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해줘. 네? 거기다 막 넣고. 그러면 소풍 가는 날 되면요. 밥중에 깨.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깬다니까. 그래갖고 가면, 우리 사이다라는 걸 못 먹어봐. 근데 소풍 가는 날 어떻게 하다가 얻어먹어, 한번.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사이다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 시골에서 사이다 먹는 건 뭐 그거는 뭐 1년에 한 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풍 가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에요. 그날 매일 날에는 그날이에요. 그날은 이렇게 매일 그날은 그날이 돼야 된다. 하여간 옛날에는 와서 공부에만 전념하는데 주의해라. 그러니까 뭘 전념해? 나가 상시응용제 이걸 연마했는데 나는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해? 나는 좌선할 때 이렇게 하는데 당신 어떻게 해? 이거 갖고 문답이 주로 상시응용주의자 갖고 문답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서울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들어갔는데 1학년 때는 교양과정으로 해서 다 똑같이 가르쳐요. 모든 섞어. 2학년 되면 여기 분과를 해갖고 전공을 나눠요. 여기 50명이 우리 반이 들어왔는데, 이제 2학년이 처음 들어갔어요. 근데 배우는 게 엄청 뭐 역학이라는 걸 배워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얘들이 노는 시간이 없어. 노는 시간만 되면 서로 토론을 해. 그거 어려운데 어떻게 풀었냐? 난 이렇게 풀었다. 토론을 해. 점심시간은 밥만 먹으면 토론을 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데가 나 있냐. 그냥, 노는 시간 밤도 없어. 그냥 계속 갖고, 그 문제 갖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뭐 이상한 데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다 시킨 거예요. 우리 현대자동차 이현순 박사가 아니면 안 됐어요. 엔진 개발을 다 개발했잖아요. 또 우리 친구예요. 현대 들어가고 다 개발했어요. 전부 다 중요한 거는 그때 우리가 배운. 그 교수님이 들어오면 설교부터 요 우리나라 경제를 의 앞날은 너희들한테 달렸다. 너희들이 달렸다. 너희들이 해라. 이 설교를 먼저 하고 딱 강의를 시켰네. 그럼요. 이래 그냥 우리가 경제 개발 해야지. 이렇게 군대식으로 이렇게 하고 갔다니까. 그것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부처님이 계실 때는 뭘 했냐? 법회가 끝나면 모여갖고 계속 토론하는 거야. 이제 우리 김윤상 박사가 티베트를 갔대요. 그랬더니 티베트를 갔더니 불교 스님들이 딱 모여갖고 토론 시간이 있대요. 막 가서 막 서로 토론하는데 난리가 났더라고. 뭐 이렇게 하냐. 아직도 그 문화가 부처님 때 문화가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교당에 오면 와갖고 나는 상식인류산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건 이렇게 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더라. 해갖고 막 토론이 막 벌어져갖고 집에 갈 줄도 모르고 이게 벅석벅석 해야 돼요.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뭐 누구 생일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만 하면은 이게 교당에서 그 법회 끝나고 뭐 법에 대해서 토론해. 한 모임 할 때만 단모임 할 때 한 달에 한 번만 하죠. 그런 응? 하지만 어, 거의 하죠. 그죠. 이걸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변호사끼리 모여갖고 서로 뭐 이때는 이렇게 됐고 또 토론하잖아요. 뭐 요건 이렇고 뭐 좋다 나쁘다 하면 거기서 기회가 받는 것처럼 여기서는 그 토론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이게 하는 것이 이게 챙기는 마음인데 이 12가지를 챙기면 우리가 연물이다. 그 속에 있고 자산도 그 속에 있고 의도도 그 속에 있고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잘 챙겨갖고 그러면 해삼회가 그냥 하루가 다르게 발전. 하루가 다르게 발전.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면 해삼운동이 잘 될까 서로 토론을 하나.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근데 요새 잘하더라고. 뭐 프로젝트 낸 거 갖고 토론을 잘해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했고 뭐 연구 한 일주일 해갖고 와서 토론하는 거 잘해요. 그와 같이 이렇게 새삼운동이나 이 교리 이것도 좀 토론을 하는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자. 이렇게. 이상입니다.